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오늘 주말에 이제 뉴사실 경찰청에서 발표한 게 이제 그동안 그 뭐 흔히 말해서 코로나법이라 그러죠. 사회적 거리 위반법 여러 가지 그런 그 공중보건위생법인데 네. 정신명칭은 이제 거기에 대한 위반 사례를 이제 통계를 좀 냈습니다. 네. 지난 3월 26일부터 이제 단속이 시작이 돼가지고 네. 5월 9일 이제까지 한 약 45일 정도 되는데 네. 뉴사스웨일즈에서 이제 한 1,200건 됩니다. 1,198건이 이제 벌금 통지가 됐고, 네. 이제 186건은 이제 조금 더 심각하고,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고 또 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중복. 벌금으로 된 게 아니고 법원 출두 명령을 이제 코र्트에 가서 하긴요. 기소가 된 예. 거죠. 그래서 더 심한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그렇죠. 대체로 보니까 뭐 한 45일 정도 나누면 한 평균 뭐 벌금은 하루에 한 25, 예. 6건, 법원은 한 출두명령은 한 4건 정도, 그 네. 정도가 이제 단속이 평균 됐는데, 네. 일단 4월 말 되면서 신규 감염자가 이제 줄면서 벌금 적발도 상당히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네. 조금 많이 이제 불만이 나온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벌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 아. 1,000불, 1,600, 주별로 좀 다릅니다만 유사실 같은 게 1,000불인데, 어우, 1,000불이면 사실 여기 한 사람의 거의 일주 풀타임 웨이지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평균 잡았을 때. 그럼요. 그런 걸 쉽지가 않아요. 그 돈 보통 받는 게. 스피드 티켓 3, 2, 300불을 그런데 이건 무슨 아무리 물론 공중보건하고 위기여서 하지만 네. 너무 좀 벌금액을 500불 뭐 3, 400불도 아니고 1,000불로 하는 건 과도하게 뭐 그렇게 해야 지금 뭐 억제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냥 순응을 합니다만 네. 사실 금액성으로 보면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여기 법률가들 표현으로 이제 드라코니안 로라고 그래가지고 무자비한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임시사항이고 전시사항 같은 데서는 이제 하는 거지만 벌써 이게 뭐 2달 가까이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속하게 벌금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네. 좀 감해줄 완화가 수는 없나요? 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찰이 너무 재량권이 음. 주관적으로 해석을 어떤 거는 뭐 벌금이다, 어떤 건 아니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왜냐하면 규정 자체가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게 근데 경찰 재량에 의해서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어떤 똑같은 건데 어떤 경찰은 오케이 하고 어떤 경찰은 벌금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뭐 이 법 자체가 경찰한테 현장에서 경찰도 헷갈릴 수 있는데 네. 그 디스크레셔너리 파워라 그러죠. 뭐 재량권의 행사의 여지가 너무 커서 네. 이런 거는 없어야 되거든. 이런 재량권 행사는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으면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인종적으로 또 뭐 다른 좀 차별을 그런 감이 또 해가지고 네. 벌금 안 뗄 수 있는 것도 벌금을 매길 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경찰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또 좀 경찰 중에도 뭐 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시드니 레드폰 법률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이 센터는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 국선 변호인과 변호를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돕는 그런 그 법조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레드폰 법률센터라고. 아. 레드폰 리걸센터에 있는 그 이제 변호사들이 지적한 게 이 벌금액이나 이런 너무 재량권을 남용하는 이런 경찰력으로 인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네. 그 지역별로 통계를 벌금을 하고 벌금이 어디에 많이 부과됐나 하고 지역별 비교를 해보니까 네. 아쉽게도 못 사는 동네에 벌금이 더 많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뭐, 사회 그럴 줄 취약계층하고 알았어요. 지방 지역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경찰 편집인님 단속하기 어느 쉬운 지역? 그런 좀 대도시에서 사실 저도 뭐 지나면서 뭐 거의 시내에서 단속하는 거 못 봤는데 오히려 네. 지방 같은 때 이렇게 근데 주말 보면 경찰이 그 통계를 단속한 통계를 쫙 뭐 경찰청 보도자료 신문에 이제 저희가 매일 이제 하루에도 뭐 10건 이상 오는 걸 보면은 네. 지방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지방 도시 그런 데서도 뭐 그냥 세워놓고 어디 가냐 뭐 이유 못 되니까 하는데 그런 데에서 그렇게 거 가지고 심하게 벌금을 매기는데 네. 그런 좀 저소득층한테 1,000불 이상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공중위생법 적용 자체가 본대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오히려 그냥
호주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네. 지역에는 별로 단속 건수가 없고 네. 오히려 그냥 그 변두리 지역이나 이런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오히려 인구당 단속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것도 하나 역차별이다. 이제 하나 이제 네. 이런 지적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네. 변호사 측이 얘기한 게 2주치 그 잡시커 그 구직 보조금의 2주치에 해당 550불씩 주니까 네. 어떻게 벌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음. 생활비를 갖다가 뺏어가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또 뭐 위헌 한국 같으면 이제 위헌 소송 같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네. 뭐 좀 이제 이 사태가 좀 완화되면은 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집단으로 뉴사실드에서 일단 벌금을 내든 안 냈든 간에 뭐 네. 1,200명이 됐으니까 또 어떤 변호사가 또 주관해가지고 집단 소송이 나올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그거는 해봐야 하는 거지만 일단 그런 게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이거는 초급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시기를 대폭 효과가 났으면 이제 줄이고 빨리 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아. 아직도 지금 그대로 뭐 3단계까지 갈 때까지 분명히 있을 거고 법을 지나치게 좀 그 시민들을 대한 억박지르는 그런 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 그리고 네. 조금 사회단체에서 좀 더 떠들었어야 되는데 네. 뭐 빅토리아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난번 뭐 주말에 그런 시위 그 네. 규제를 철폐하라는 그런 이제 시위도 있었고 설득을 하고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한국이 그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설득을 해서 좀 네. 자발적으로 하는 물론 이제 일부 계층에서는 그런 거 무시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자들 한두 명 뭐 질문하고 외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의회가 지금 다 문을 닫아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데 불만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대변해줄 의회가 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이게 전시도 아닌데 물론 뭐 지금 비상시라는 건 다 알지만 네. 그래도 합법적으로 적절한 논의를 거치면서 이런 걸 시행해야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연방정부는 가이드라인 주고 주정부가 발표해버리고 그래서 사소한 실수로 이런 막대한 벌금을 부과되는 거는 좀 굉장히 엄프해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편집인님, 근데 벌금을 우리가 왜 통보받으면 거기에 보면 예. 며칠 이내에 클레임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3주 정도 예, 기간을 21일 주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주는 것 안에 이제 못 같은데. 내는 경우에 뭐 예. 다시 한번 경고가 오고, 네. 뭐 벌금이 추가되든가 아니면 뭐 코트로 가든가 아니면 이견이 있으면 자기가 이제 예. 이것도 물론 벌금 저거니까 이견이 있으면 써내가지고 이제 네. 뭐 재판을 받든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뭐 거기에도 뭐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거의 그걸 가서 법정에 가서 취약계층이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법 규정을 알지 않고서는 그거는 따지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그 가장 그 벌금을 많이 받은 그 지역은 어디로 나와 있었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지나가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대체로 이제 여기서도 통계를 지금 그 써내들가 이제 경찰청의 자료를 가지고 네. 통계를 냈는데 뭐 대략 여기서도 보면 몇 가지는 특징을 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뭐 압도적으로 522명이고 여자가 뭐 남성이 많고? 139명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리고 일부 한 70건 정도는 이제 마약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름이 걸린 케이스도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벌금이 많이 부과된 지역과 네.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 사이 연관성은 크지 않았다는 걸로 나오는 것 없다. 같아요, 네. 보면요. 예. 사실 이제 그 연관성이 그 중요 변수처럼 예. 가중치로 좀 작용됐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두 지역만 딱 비교해 봤는데 시드니 동부 웨이블리 본다이 비치가 있는 네. 호주에서 가장 이제 감염자가 많은 지역에서 네. 위반 횟수가 2건 적발에 그쳤는데 뉴사스웨일즈 지방 아주 내륙 소도시 코바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 무려 12건이 적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형평성으로 맞냐. 이런 인구도 별로 없고 한적한 소도시에서 네. 12명을 적발하고 본다이 같은 데서 경찰이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렇죠. 여기서는 발열 검사라든가 뭐 이런 확진자 검사는 많이 했을지 몰라도 네. 그런 위반 검사는 안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역에 2건밖에 안 했다는 그러게요. 거는 의외인데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걸 보고 이제 조금 많은 언론이나 아니면 여기 그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네.
지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이 있는 음, 지역이 우리 경찰 단속이 너무 집중돼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 형평성을 이제 지적을 했죠. 그래서 네, 올바르게 행사가 됐어야 음, 되는데 어떤 경찰의 편의주의 위주로 좀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도 좀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렇게 제한권을 주고 약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가장 단시간 내로 적용해서 효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폐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뭐 규제가 계속되고 3단계까지가 네, 우리가 되면 뭐 7월 말까지 계속 이런 게 적응이 되니까 주의하면서도 협조를 네, 하더라도 좀 정말 조금 실수로나 뭐 음, 잘못되는 경우에 돈 1,000불씩 벌금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호주 상황에는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너무 과도한 그런 오버 리액션 같습니다. 이 정부가. 예. 저는 벌금도 그 단계별로 그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풀어지면 그런 거를 풀어질수록 어떤 면에서 예, 의회가 좀 다 네, 해줘야 되는데 아까 그러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회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의회까지도 좀 뜻밖인데 의회를 닫는 네, 것도 그런 거 어떻게 물론 여당이 뭐 다수당이 되니까 되지만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의회는 무슨 전시도 아닌데 그 일시적 단위로 이렇게 몇 달씩 닫아놓고 이런 중요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에 대해서 논의가 없다는 거는 음, 좀 납득이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면서도 호주가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거 음, 할 때 보면은 이론의 여지 없이 그냥 발표로 끝나고 그냥 음, 따르라 안 따르면은 뭐 저기 반대급부가 간다는 이제 이런 네, 스타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음, 일방적이고 또 언론도 여기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좀 지적이라기보다도 그냥 길들여져 있는 그런 건지 그냥 정부 정부 광고 때문에 그런 건지 이렇게 정부 발표에 대해서 별로 이견을 제시 안 하고 오히려 저희가 보건데 가끔 가다가 이런 건 좀 제고해야 되지 않냐 왜 이런 거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네,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많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갈등의 그런 관계들도 있었을 텐데, 그걸 좀 종합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 상들이 좀 하나씩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러려면 사실 네. 일부는 뭐 언론이 좀 제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되고 여론도 그 얘기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시민단체인데 네. 호주가 유감스럽게도 지난 2, 30년 사이에 시민단체들이 많지도 물론 과거에 많지도 음, 않았습니다만 많이 거의 뭐 존재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음, 학술단체 외에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초이스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 네, 단체 있잖아요. 네, 소비자 매거진 하면서 이제 네. 가끔 소비자 관련된 상품들 음, 비교하고 뭐 엉터리 그런 것들 폭로하고 뭐 그런 게 네. 있는데 그 정도 외에는 거의 뭐 음,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시민단체가 있는 나라인가 할 정도로 음,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런 소비자 문제는 물론 그런 데서 하지만 또 네, 이런 전반적으로 사회와 연관된 소셜 저스티스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누가 대변을 하는 데가 누가 좀 음, 리서치를 하고 비교하고 잘못된 거를 꼬집어내는 이런 단체가 없다는 게 이제 호주의 좀 맹점이죠. 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서구 사회가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만 특히 호주도 그런 시민단체가 음, 없고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이제 이런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또 이민자 커뮤니티 비영어권 이민자 커뮤니티는 더 불리할 수가 있죠. 뭐 네. 그런 면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한국일보는 요즘 광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어때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텐데. 예, 저희도 뭐 네. 내년이면 한국 관계가 공식 수교가 6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예. 2021년이 그만큼 환갑이 되는 양국 관계가 환갑이 됐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좀 한일 관계가 좀 굉장히 초기 단계 격상시켜서 네. 그래야 서로 오고 가는 것도 많고 깊이도 있고 교류 폭도 넓어지고 네. 그게 비즈니스도 기회가 넓어져서 우리 교민들도 장사하시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간접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시장 넓히고 제대로 음, 시장을 봐서 또 좋은 물건을 가지고 또 비즈니스 하시고 하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신문이 네. 간접적으로 그런 걸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좀 한시적으로나마 개인 광고를 실는 그런 난을, 한시적으로 만들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좀 어떤 광고요? 들었어요. 개인 광고. 개인 광고요? 예, 네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의견이시네요. 지금 예. 어차피, 클래시파이드 개인 예, 광고, 예. 밖으로의 활동이 많이 이제 자제된 상황이니까, 예. 개인적으로 뭐, 아들의 100일을 축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의 부모님의 뭐, 안부를 예, 묻는 그런 광고일 수도 메시지도 있고, 좋고요. 여기 호주 현재, 위클리 예, 페이퍼는 다양한 내용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어려운 예, 광고 지면이 있다면, 그렇게 좀 추진해 예. 보셔서 하노이일보가 좀 이 시기를 잘 겪었으면 아유,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서, 그럼 저도 좀 할 생각이 있는데, 예, 좋은 호주팟도 아마 서제션 할 거예요.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네, 계속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시네요, 측면으로, 좀 정말. 하셔서,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주 좋은 신문이기 때문에 저는 꼭 살아남아야 돼요. 물론 지금 오히려 공익 광고는 좀 늘어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예, 봤을 때, 정부 것도 좀 일부 네,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음, 나름대로 이제, 광고주들도 이제 분명하게 음, 차별화되는 거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특히 이제, 워낙 핸드폰이든 인터넷을 많이 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 과거보다는 더 그런 거를 의존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정확한 뉴스를 찾는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로선 평상시에 해온 거지만 음, 이제 좀 어느 정도 차별성, 음, 진가라기보다도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한 걸 인정받는 측면도 큽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암암리에 네, 광고주들한테도 영향이 전달이 되고 또 네, 그분들도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제 음, 광고가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네, 저희는 저희가 코로나를 시기를 만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런 네, 시기가 됐을 때 또 살아남고 더 네,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음, 같아요. 오늘 저기 앤서니 알바니즈 그 야당 대표가 중요한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의회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를 재개되는 걸 이제 보고 네,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이 코로나 기회는 음, 그동안 정말 못했던 30년 몇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음, 원스 라이프타임 찬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굉장히 그래요? 지금 음, 이건 우리가 위기 극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이 기회를 통해서 과거를 다시 보면서 음, 한 제너레이션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한번 해보자 하고 네,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네, 구체적인 사항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제 네, 오늘 의원총회 논의하면서 그 뉴스 잠깐 보고 신문 보니까 이제 음, 그런 내용의 얘기는데 근데 중요한 얘기죠. 네, 방향을 또 제대로 받고 저희 각자 다 처한 상황에서 저는 음, 그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어차피 이건 누구나 다 극복을 해야 되는 위기이지만 이걸 계기로 네, 더 정말 새로운 걸 보고 음, 새로운 시장 또 과거에 이런 게 우리가 부족했고 이런 위기의식 대응이 컨틴전스가 전혀 없었구나. 네, 어떻게 해놔야 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구나 하는 그런 걸 또 보고 배우고 분명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음, 실력을 나타내는 회사들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보면은 예, 보면은 우리도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근데 좋은 정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예, 그 회사에서 그런 꼭 아이디어를 좀 해보세요. 서로 논의해가지고 네, 현실화 한번 시켜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네, 예. 알겠습니다. 편집인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